자, 오늘 목표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일단 여러분들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라는 걸 아시려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미디어 쿼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미디어 쿼리. 자, 미디어 쿼리가 어떤 용도다? 자, 반응형 웹을 만드는 용도더라. 반응형 웹이라는 건 뭐다? 이 브라우저 크기를 디바이스 크기로 인지하고 그 디바이스 크기에 따라서 이 디자인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반응형 웹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미디어 쿼리 쓰는 법이 있었는데, 자, 미디어라고 하고, 자, 여기에 우리가 크기, 예를 들어 600가지라고 하면 배경을 라이트 블루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미디어 쿼리 작성법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크기가 제일 대표적인 건데, 자, 크기 말고도 가로 모드 디바이스, 세로 모드 디바이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자, 포트레이트가 세로 모드, 랜드스케이프는 이렇게 평야 같은 이런 느낌이죠. 랜드스케이프가 가로 모드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입력을 어떻게 받냐, 마우스로 받냐, 또는 손가락 같이 좀 터치면이 넓은 거냐, 아니면 마우스처럼 터치면이 얇은 거냐, 파인, 커스 이런 식으로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는 뭐 any hover, any pointer처럼 입력 장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그렇죠? 이 중에서 코스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 중에서 허버 하나라도 만족하면 허버,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복수의 입력 장치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픽셀이 아주 촘촘하냐, 자, 나노 픽셀이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반응형 웹은 다양한 기기에 맞춰서 우리 웹의 디자인을 바꾸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미디어 쿼리가 됩니다. 자, 미디어 쿼리는 어떤 것이 있다? 화면 크기, 방향, 해상도, 허버 여부, 입력 장치, 입력을 어떤 걸로 바꾸느냐에 대한 여부 등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본 거는 뭐냐? 자, 우리는 아주 심플하게 저렇게 줄였을 때 색깔 바꾸고 늘렸을 때 색깔 바꾸다가 이 내비게이션의 디자인을 바꿔봤어요. 자, 바꿔봤습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 쿼리는 여기까지 할 거고, 자, 이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반응형 웹을 보통은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사용합니다. 자, 사용하는데, 자, 그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웹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라 부릅니다. 자, S21로 와볼게요. S21. 자, 요거. 자, 오늘 배워볼 것은 요 부트스트랩이라는 걸 배워볼 건데요. 자, 부트스트랩. 자, 부트스트랩은 자, 요렇게 작성하고요. 이 친구는 이제 자, 밑에서 얘기할게요. 자, 요 트위터 팀이 만들었어요. 트위터 팀이. 자, 근데 이제 요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자, 이 친구를 우리가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라 부릅니다. 자,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자, 프론트엔드는 자, 무엇이라고 했냐면 자, 서버가 있고 그다음에 브라우저가 있죠. 자, 이 브라우저를 우리가 다른 말로 프론트라 부르고요. 브라우저. 서버를 우리가 다른 말로 엔드라고 불러요. 백엔드, 죄송해요. 엔드가 아니라 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요 뒤쪽에다가 백엔드 또는 프론트엔드 이렇게 부릅니다. 백의 끝이죠. 프론트의 끝이죠. 자, 서버에서 실행되고 동작하는 것을 우리가 백엔드 언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실행되고 동작하는 것을 프론트엔드 언어라 불러요. 자, 우리 프론트엔드 언어 어떤 걸 배웠죠?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그렇죠? HTML. HTML은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동작하나요? 우리가 작성한 도큐먼트를
노드 개체로 출력하죠. 그렇죠? 이렇게 면접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 프론트엔드 언어에는 어떤 게 있어요? 프론트엔드는 뭐죠? 그럼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워본 건 뭐예요? HTML 또 어떤 거 있어요? CSS가 있죠. HTML, CSS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프론트엔드 언어는 HTML, CSS,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배워볼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100점짜리가 아니라 한 80점 점수가 되죠. 자,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나중에 얘기하고 자, 동작은 어떻게 해요? HTML에 작성된 노드를 마크업 랭귀지 노드를 돈트리로 만들어서 브라우저가 출력을 합니다. 이때 CSS를 이 돈트리에 뭐예요? 매칭시켜서 그래픽으로 이쁘게 꾸며서 출력을 하는 것이 브라우저가 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더 배우라고 했었죠? 자, 이런 거 이제 우리 트랜스폼 수업 때 트랜스폼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자,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뭐죠? HTML을 브라우저가 돔트리로 만들어서 그죠? 스타일에 그죠? 이 돔트리에 써져 있는 노드들한테 각자의 스타일 룰을 붙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화면을 렌더링 하죠. 페인팅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렌더링, 우리가 출력이라 불렀죠. 화면에 출력하는 과정이 됩니다. HTML, CSS 동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 지금 문자열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HTML과 CSS를 파싱해 구조와 스타일 트리를 만든대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돔 트리가 이렇게 합쳐지면 이게 뭐인 거예요? 스타일 트리가 되는 거예요. 돔 트리가 스타일 트리로 바뀌는 거죠. 이 친구가 실제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스타일 트리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부르면 돼요? 렌더 트리라고 부르면 되죠. 렌더 트리, 돔 트리가 렌더 트리가 되는 거죠. 합쳐져서. 그죠? 이렇게 이상한 얘기 쓰지 마시고, 그죠? 자, 렌더 트리라고 하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잘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에 잘 나오니까 얘기한 거겠죠. 자,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 그래요. 자, 다시. 자, 우리가 이 브라우저가 있는 이곳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프론트. 그렇죠? 프론트. 자, 이 브라우저를 실행하는 이쪽을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도 불러요. 자, 클라이언트가 무슨 뜻이라 불렀죠? 아, 왜 이럴까? 잠시. 자, 이상한 터치가 이상한데. 이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죠? 아, 죄송해요. 프론트를 실행하는 이 친구를 클라이언트라 부른다 그랬죠. 자, 클라이언트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소비자. 그죠? 우리가 서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준말이라고 했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서버라고 부르죠. 그렇죠? 서버가 제공하는 것을 소비한다 라는 의미로 클라이언트라 부르죠. 클라이언트. 서버는 무엇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웹서버가 무엇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웹서버라고 하죠? 분명 배웠는데, 그쵸? 네? 그쵸?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무엇으로 제공하냐고요, 서비스를. 자, 그쵸? HTML 리소스. 리소스가 무슨 말이에요? 공유 자원.
이 공유 자원을 서비스하는 게 서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웹 서버는 이 공유 자원이 대체로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HTML로 되어 있죠. 그죠? HTML. 이때 이 제공하고 요청하고 이 친구의 통신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하면 응답하는 이 통신을, 그쵸? HTTP 통신이라 불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 브라우저 URL에다가 HTTP 또는 HTTPS라 쓰고 여기다가 공유 자원의 URL, 리소스의 주소, 그죠? Uniform Resource Location, 리소스의 주소를 써서 요청 응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너무 당연히 알아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전달받은 HTML을, 그렇죠? 여기서 렌더링하는 건데, 이때 렌더링 할 때 쓰이는 문서가 HTML 안에, 그렇죠? CSS가 포함되어 있고 자바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내가 이제 프론트까지 이해했어. 자, 프레임워크는 뭘까? 프레임워크가 뭘까요? 자, 이 프레임워크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를 아셔야 돼요. 자, 라이브러리에는 패키지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패키지. 자, 이 프레임워크는 이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고요. 자, 라이브러리가 뭘까? 자바를 배웠으면 여러분들 알 거예요. 라이브러리. 자,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자바에서 클래스 안에, 자, 여기 위에 import라고 했어요. import하고 어떤 코드를 내가 이 클래스에서 쓰겠다 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라이브러리예요. 라이브러리. 내가, 그렇죠? 이 라이브러리를 쓰겠다. 우리가 어떤 거 써봤죠? java.util 패키지에 있는 뭐 콜렉션, 그렇죠? 콜렉션이나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써봤죠. 자, 이런 것들이 라이브러리가 되죠. 근데 우리가 자, 프레임워크라는 걸 배웠어요. 언제 배웠을까요? 컬렉션 프레임워크라는 걸 배웠어요. 제가 할 때 컬렉션 프레임워크 할 때 이 프레임워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을까요? 자, 이 프레임워크는요. 자, 사용자가 있으면, 자, 내가 예를 들어 자, 라이브러리는 내가 공구가 필요해. 드라이버가 이렇게 필요해. 자, 드라이버가 이렇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 드라이버가 라이브러리예요. 자, 이게 라이브러리.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작업 공간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작업 공간. 여긴 작업대가 있고요. 작업대 위에 드라이버가 어떤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 사용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전기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것도 있을까? 뭐 칠판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도구들이 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자, 이 작업실에 어떤 룰에 의해서 갖춰져 있고, 이 룰에 의해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프레임워크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만 쓰면 라이브러리고, 이 라이브러리들이 이 작업실 안에서 고유의 영역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것을 그 영역에 맞춰서 써야 된다. 그러면 그건 프레임워크예요. 자, 만약에 이 도구들이 막 나열이 돼 있는데 이 안에 사용하는 규칙이 따로 없어. 그냥 내가 그 친구를 쓰기만 하면 돼. 그 친구는 그냥 라이브러리가 많은 거예요. 그냥 라이브러리가 많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친구
누구를 드라이버를 쓸 때 기존에 그냥 내가 쓰는 방식이 아니라 이 작업실 안에만의 룰이 있어. 예를 들어 여기에 뭔가 이렇게 전기적 장치가 이렇게 기계가 있어서 여기서 못 벗어나는 상태에서 내가 기계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드라이버가 나사를 조여줘. 그러면 그건 프레임워크예요. 그건 프레임워크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배워본 게 있어요. 컬렉션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어요. 자,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였죠? 자, 리스트라는 자료가 있는데, 그쵸? 리스트라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친구를 삭제할 수도 있대요. 원래 자바는, 자, 그런 게 불가능했대요. 자, 그런 것들을 컬렉션즈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컬렉션즈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규칙을 만들었대요. 어떤 규칙을? 이 친구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규칙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 자료들을 쓰는 법을 이 친구가 지정한 대로 써야 된대요. 이 친구가 자료를 쓰는 법을 만들어서 그걸 쓰는 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된대요. 자, 그게 컬렉션 프레임워크예요. 프레임워크는 뭐다? 그 도구를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프레임워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된다? 라이브러리를 알아야 되고 이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라이브러리 줄여서 이렇게 불러요.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는 영어로 라이브러리가 됩니다. 여기서 줄여서 립이라고 불러요. 자, 이 립들을 여러 개를 막 갖추고 있는데 자, 어떻게? 자, 이 틀 안에 라이브러리들이 엄청 많아. 근데 이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는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자, 너는 어떻게 써야 돼? 너는 어떻게 써야 돼? 너는 어떻게 써야 돼? 그럼 뭐예요? 그건 프레임워크가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프레임워크는 소프트웨어 개발 시 필요한 기본 틀을 제공하는 거예요. 기본 틀.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 호출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호출해서 쓰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그래서 사용하기 편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틀을 사용하는 규칙을 새롭게 배워야 돼요. 이 규칙을 새롭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임워크라는 걸 배우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새로운 규칙을 배우니까. 자,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쓰면 장점이 뭐냐? 일일이 하나씩 구현하는 게 아니라 제공되는 규칙을 구조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전에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나사를 조으려면 어떤 거를 이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으려면 내가 이 친구한테 나사를 찾아가서 이 나사를 자, 크기에 맞게 공구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었죠? 공구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이 크기에 맞는 나사가 다 따로 있을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렇죠? 깊이를 보고 맞춰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프레임워크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일이 할 필요 없이 자, 그냥 가서 버튼만 딱딱 눌러요. 그러면 이 친구가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여기 나사에 맞춰서 바뀌어가지고 이 나사들 중에 하나로 찾아서 나사를 조여준대요. 그것이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모든 기능을 구현할 필요 없이 제공되는 규칙만 맞춰서 개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성이 아주 높아져요. 자, 그럼 이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의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